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비즈니스 투데이의 홍민입니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58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만 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는 올해 57만 6,294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세부담 상한제가 아니었다면 많은 가구가 재산세를 내느라 빚을 내야 했을 것이라며 종부세의 납입일에는 세금 파산 가구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7.10 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반 분양 물량이 2만 가구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통해 연 2만 가구의 물량이 생애 최초 특공으로 추가 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역차별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특별 공급 확대가 비현실적인 소득 기준 등으로 인해 금수저 외벌이가 가장 많은 혜택을 입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내 5G 서비스 가입자의 실제 5G 사용 시간 비율이 12에서 15%에 불과하다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이 방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는 678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5G 사용 시간 비율은 통신사별로 SK텔레콤 15.4%, LGU 플러스 15.1%, KT 12.5%에 불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통신 3사가 5G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제값을 내는 5G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그 외에는 LTE로 이용되는데 더 비싼 5G 요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친척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를 9년간 신고하지 않은 하이트진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기정 기간 5개 회사를 추가해 모두 17개 계열사가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새로 추가한 5개 회사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조카와 사촌 등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거나 대주주로 있는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신고 전까지 9년 동안 이들 회사를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위장 계열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 18일 이마트 강릉점을 깜짝 방문해 직접 장을 보며 매장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회장은 이날 샤인머스켓 두 상자와 즉석 떡볶이, 부대찌개를 골라 담은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최근 이마트 강릉점까지 찾으면서 일주일 사이 롯데와 현대, 신세계 3사의 사업 현장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주관하는 올해 한국산업서비스 품질지수 조사에서 10년 연속 가전제품 AS 부분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365일 24시간 최적의 상담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챗봇 상담 서비스와 상담사가 원격으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보이는 원격 상담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휴대전화 AS 부문에서는 9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관계자는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정책을 지속 도입해왔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S그룹 등 총수 일가가 최근 가족과 친인척 등에게 330억 원대의 주식을 대거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구자열 LS그룹 회장과 구자홍 LS리코동재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군희 씨 등은 지난 5월 이후 자녀와 친인척 등에게 LS 주식 총 95만 9천 주를 증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로 주가가 급락한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져 증여세를 크게 줄였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신형 그랜저가 출시 8개월 만에 판매 1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신형 그랜저는 작년 11월 출시 이후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9만 50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랜저는 지난달에만 15,688대가 팔려나가며 국내 승용차 중에서 8개월 연속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가 부분 변경 모델이지만 신차급으로 디자인이 크게 변화한 점이 인기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8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였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13일에서 17일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저주보다 3.9%포인트 내린 44.8%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4.5%포인트 오른 51%로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차이는 오차 범위 밖인 6.2%포인트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에 따른 여권 내 인사들의 2차 가해 논란에 더해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 여론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